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미국 6월 CPI가 9.1%로 근 41년 중 가장 높은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서운 속도로 하락했었죠. 암호화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CPI 충격 이후 다시 이전 구간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제껏 8.8%를 예측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이 틀리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심각하긴 합니다. 지금 9.1%면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하면 다음 달에는 10%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10%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면 10년 후에는 달러의 가치가 지금 대비 0.9의 10제곱, 0.349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니 심각한 수치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더 이상 제롬 파월이 말하는 소프트 랜딩,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바로잡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제 한 번이라도 실수한다면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몇 퍼센트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가 오히려 더 관건이죠. IMF도 이제 리세션을 피해가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 말에 0.5%도 아니고 0.75%도 아니고 100베이시스 포인트 1%를 올린다면 미국 경제가 정말 불안해질 텐데 아무래도 이번 달 제롬 파월의 결정이 앞으로 전 세계의 행보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소식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어제 있었던 큰 소식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격엔 큰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넷번 판사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흰먼 이메일 관련 판결을 어제 내렸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바디슬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간단합니다. SEC는 흰먼 이메일을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SEC는 흰먼은 SEC 내부 변호사들로부터 그들의 의견이 아닌 클라이언트로서 리걸 어드바이스, 법적 조언을 구한 것이므로 변호사 클라이언트 비밀 보호 유지 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넷번 판사는 그렇지 않다, 문서들은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고 모두의 시선을 끌었던 건 넷번 판사의 단어 선택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SEC는 한편으로는 흰먼 스피치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흰먼이 이 모든 변호사들한테서 이 스피치를 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하게 법에 의거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위선적인 주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러미 호건 변호사는 이건 완벽한 승리였다, 넷번 판사는 SEC의 비밀 유지 특권 관련 주장을 모두 일일이 다 해체해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이제 당연히 14일 후 SEC는 토레스 판사한테 항의를 할 텐데 이번 넷번 판사의 판결에 토레스 판사도 관여를 했느냐인가인데요. 이에 대해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는 보통은 두 판사가 서로 소통을 한다, 나는 토레스 판사가 넷번 판사의 판결에 동의할 것에 거의 100% 확률을 두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약식 판결이 시작되기 전에 토레스 판사가 SEC한테 흰먼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고 또 그 후 있을 SEC의 세컨드 서킷 항의 요청까지 거절한다면 정말 운이 좋으면 올해 안에 합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컨드 서킷 진로까지 막힌다면 마지막 발악으로 SEC는 미국 사법부에 Writ of Mandamus, 직무집행영장 소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권력을 사용해 판사들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이 가능성에 대해 게리 겐슬러가 정치적으로 그런 힘이 있는지 직무집행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메일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아마 SEC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항의를 하고 또 지연을 시키다가 만약 약식 판결이 있기 전에 이메일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아마 그때 합의를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리플과 NFT 프로젝트들 사이에 파트너십이 아주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엔 영국의 로터스 자동차,
이틀 전엔 크로스타워라는 작은 NFT 플랫폼, 그리고 어제는 두카티 모터스라는 오토바이로 가장 잘 알려진 이탈리아 회사와도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이번 두카티 모터스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기대가 되는 이유가 두카티 헤드쿼터는 이태리에 있지만 회사 자체는 람보르기니가 가지고 있고 람보르기니는 아우다가 아우다는 폭스바겐 그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까지는 거의 모든 NFT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이었던 것에 비해 요즘 들어 XRP 레저로 많은 기업들이 몰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아마 엑셀레스20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요. 현재 아직 네트워크 발리데이터들이 투표를 진행 중이지만 곧 있을 엑셀레스20 프로토콜의 런칭으로 XRP는 NFT를 발행하기 더욱 간편한 체인이 될 것이고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체인으로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도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서 오류도 없고 비용과 속도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와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바로 이 점을 알아보고 XRP 레저를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파트너십도 많고 ODL도 활발한데 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NFT 프로젝트와 리플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서 또 ODL 파트너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XRP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는 아직까지 별 영향이 없습니다. XRP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ODL 파트너도 많고 현재 사용도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런 실제 유틸리티가 가격에 영향을 주기에는 볼륨이 부족합니다. 이에 관해선 트위터의 Wrath of Kahneman의 말을 잠깐 빌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XRP의 가격을 올릴 만큼 XRP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리플과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리테일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ODL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XRP를 샀다가 바로 팔기 때문에 지금 볼륨으로는 아직 가격을 상승시키진 못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낮은 볼륨과 낮은 가격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MF나 다른 기관들이 다른 암호화폐처럼 그냥 무시해버릴 수 없는 것이다. XRP 레저로 통용되는 자산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XRP 자체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가격은 결국 오를 것이다. 그러니 어떤 스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서서히 오르다가 정부나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대형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는 순간 폭발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뭘 봐야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건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기다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번 CBDC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죠. 더 많은 국가들이 CBDC를 프라이빗 XRP 레저 기반으로 발행할수록 그 국가가 XRP를 브릿지 화폐로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 데이비드 슈워츠의 설명을 한번 보시죠. XRP는 프라이빗 레저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프라이빗 레저 사용자들도 퍼블릭 블록체인의 XRP를 거래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퍼블릭 레저에 처음엔 관심이 없더라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 XRP는 프라이빗 레저에서 브릿지 통화로 사용될 수 있다. 나는 프라이빗 레저 사용자들이 XRP를 브릿지로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CBDC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전 재무장관 로지 리오스가 말한 것처럼 현재로서 가장 명확한 XRP의 유틸리티도 브릿지 통화로서의 기능이고 또 그게 가장 큰 거래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쉽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CBDC와 국가 간 송금 부분에서 분명 경쟁자는 존재합니다. 최근까지도 프랑스의 CBDC가 XRP 레저 기반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는 충분히 사실에 기반한 추측이었죠. 프랑스는 실제로 CBDC를 발행할 체인으로 프라이빗 XRP 레저를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작년 10월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를 보시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IBM의 자문을 구해 하이퍼레저 패브릭 프로토콜을 사용한 DL3S라 부르는 중앙은행 자체적으로 개발한 체인에서 프랑스 CBDC의 Proof of Concept 기술 검증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가 간 송금 부분에서도 경쟁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아마 컨센시스의 코어럼을 사용한 솔루션, 그리고 XDC, 아마도 R3의 코다 솔루션이 있습니다. 며칠 전 나온 BIS 보고서에 따르면 BIS는 정말 여러 국가 간 송금 플랫폼들을 지난 몇 년 동안 시험했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게 프로젝트 제스퍼, 그리고 최근에 페이지 1 시험이 끝났다는 프로젝트 던바에 사용된 방금 말씀드린 코다와 코어럼입니다. 여기 보시면 컨센시스의 코어럼은 아니나 다를까 JP 모건이 뒤를 봐주고 있고, 따라서 이더리움의 사용을 옹호하고 있고, R3의 코다는 아무래도 진핀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코인 XDC 토큰을 가장 우선적으로 서포트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 간 송금에 있어서 이들은 분명 리플과 XRP의 경쟁자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 대 기술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없던 법을 만들거나 권력을 이용한 파트너 체결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SEC가 하고 있는 짓이니까요. 데이비드 슈워츠가 말하는 대로 생태계가 커지고 모든 자산이 거래 가능해진 상태에서 기술 대 기술로 화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가장 좋은 기술이 결국에 채택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 사실 어떤 플랫폼이 쓰이든 모든 암호화폐가 거래가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화폐가 더 많이 쓰이겠죠. 사실 이상한 건 리플과 XRP에 대한 언급이 이 BIS 보고서에선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건데요. 우린 이미 리플이 여러 국가들의 CBDC 개발을 돕고 있다는 것을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도 리플 XRP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오히려 전 더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사실 XDC와 이더리움은 지금으로선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XDC는 현재로선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국가들이 브릿지 통화로 쓰기에는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으로 업데이트 되기까지는 현재로선 비용과 속도 때문에 절대 미래의 브릿지 통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XRP가 이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브릿지 통화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개선 가능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이 경쟁자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서도 네이티브 토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굳이 브릿지 통화가 딱 하나일 이유는 없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유동성이 모두 한 코인에 몰릴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지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좀 중장기적인 이야기고,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XRP 관련 호재는 충분히 많습니다. 일단 제드 맥케일럽 물량이 이번 주 토요일에 소진되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물론 이건 코인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이제 곧 2달 있으면 완전 런칭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오늘 흰먼 이메일 관련 판결이 나온 걸 보니 아직 올해 안에 소송이 끝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XRP 레저 기반 NFT 생태계는 기업들이 진입을 시작했고, 아직 미국 달러와 유럽연합의 유로 CBDC가 어느 체인으로 개발되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